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서, 계산도 계산이지만은, 한정승인이다, 단순승인이다,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법 10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승인을 하시려면은,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했어요. 특별 한정승인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요. 그리고 그 처분한 재산의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특별 한정승인이 뭐냐 하면은 이거 민법 1019조 3항에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1019조에 보면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을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거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3항에 보시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상속 개시 안 날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알지 못하고 상속 재산을 처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채무가 더 많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한정 승인을 하면 효력이 뭐냐 하니까 한정 승인을 하면은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어떤 한정 승인의 신고 요건을 구비했다는 그런 효력만 있는 거예요. 이 실제 효력 여부는 실제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다. 그러니까 상속 채권자하고 상속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상속인하고 상속 채권자 사이에서 가령 한정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의해서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문제고, 한정 승인을 가정법원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는 신고 요건을 구비했다는 그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 신고 효과는 뭐냐? 그러니까 이 신고 효과를 잘 봐야죠. 이 고유재산,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하고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 재산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정승인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와 책임이 분리가 됩니다. 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는, 전액 다 이렇게 떠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니까 책임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채무는 전부예요. 그게 분리된다. 그래서 고유재산으로 만약에 상속인이 변제를 하면은 그거는 비체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체변제라는 것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렇게 변제했다는 거죠.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거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건데 그거 비체변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면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채권자가 한정승인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그러니까 상속 채권자라는 거는 비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그 채권자가 한정승인권자, 그러니까 이거가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한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단순 이행 판결 무조건 지급하라 이렇게 되죠. 단순 이행 판결. 그러나 단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이 책임, 그리고 단순 이행 판결, 요거는 채무는 전체 이행을 해라. 가령 채무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다 이행을 갚아라.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은 5천만 원짜리 같으면 그것만 집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한정승인
한정승인권자의 채권자. 그러니까 한정승인권자의 채권자, 이게 이제 상속인의 채권자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들이 사업하면서 이제 빚을 짓잖아요. 그 채권자는 상속 채권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채권자에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채권자가 먼저 만족받지 못하면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은 우위열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상속 채권자를 우선시하고 있으니까 채권이 우위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속받고 나서 이 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니까 상속 채권자는 한정승인권자의 채권자는 상속 채권자가 우선이고 한정승인권자의 채권자가 후순이다. 강제 집행을 못한다. 다만 당해세 이런 거는 가능하다. 가령 세무서가 뭐 종부세나 재산세 그런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선후에 관계없이 뭐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정승인의 취지예요. 근데 한정승인권자는 이제 청구 2의 서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판결의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재판을 할 때 여기서 할 때 그냥 내가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이렇게 단순 이행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속재산 한도에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 이 한정승인을 주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무조건 1억 갚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집행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상속인이 청구 2에서 나의 한정승인을 받았으니까 내 재산에는 집행하지 말고 이 상속재산 한도로만 나는 갚겠다. 이렇게 주장해도 가능합니다. 판결의 모순이 아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한정승인 후 5일 이내에 채권 신고 공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죠. 한정승인권자가,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받고 5일 이내에 채권자들한테 이제 채권 신고하라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상속 채권자와 유정받은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정승인이라는 게 이제 상속 채권자, 그러니까 상속 채무하고 유정을 이제 먼저 변제를 해야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채권 신고 공고를 하고 이 기간 이내에는 변제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변제기 미도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존속기한이 불확정 채권도 감정해서 변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런 불확정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상속재산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감정을 해가지고 변제가 가능하다. 유정 채권자는 상속 채권 변제 후에 청구가, 아까 전에 여기 한정승인 채권자도 여기 후순위잖아요. 상속 채권자보다.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조금 해야 되겠네. 유정 채권자는 상속 채권자 변제 후에 청구가 가능, 즉 후순위다. 그러니까 상속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서 남으면은 유정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정승인, 이게 이제 채무를 청산을 해야 되니까, 이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는,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한정승인은 형식적 경매는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상속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할 수 없고 배당 절차가 없고 민법에 이게 변제받는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변제받는 거지 이런 배당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민법에 보면은 이제
채권 공고하고요. 인데 변제, 뭐 배당 변제 이런 식으로 이 민법에 따라서 변제가 되는 거지. 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변제. 신고 안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끝이라고 이렇게 둘 수는 잘 없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승인을 받고, 이제, 한정승인권자, 즉 상속인 아들이 그 한정승인을 받았으면은, 그걸 팔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상속 채권자, 아버지의 채권자들한테 그걸 먼저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신의, 그러니까 상속인의 채권자한테 담보를 설정해 준 거예요. 그 상속 재산에다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게 되면 단순 승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한정 승인을 받았으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상속 채권자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부정하게 소비한 거죠. 그걸 담보를 자신의 채권자로 해서 담보를 설정했으니까, 이게, 단순 승인을 의제가 돼버려요. 단순 승인. 그러면은 이 채무도, 아까 채무 한도 내에서,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받는다 했는데, 채무는 다 상속받죠. 그런데 이제 집행의 범위가 이제 재산과 범위인데, 이 단순 승인이 되면은 이제 빚을 옳지 않는 거예요. 상속 재산의 담보권 설정하는 거는 이 부정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승인이 의제돼 버리고, 그랬든 저랬든 어쨌든 상속 채권자하고 담보권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담보권자는 상속인의 채권자고, 요 상속 채권자는 그 아버지의 채권자, 담보권자는 이제 상속인 아들의 채권자, 요는 아버지의 채권자.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 상속 채권자가 우선이잖아요. 아까 요 위에 했듯이 한정승인의 채권자, 그러니까 아들의 채권자잖아요. 그 상속 채권자, 아버지의 채권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채권자가 만족 없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이렇게 담보권을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이게 한정승인의 취지인데, 여기 있잖아요.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서는 상속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권자가 우선인데, 근데 물권법 측면에서는 담보권자가 우선이잖아요. 요거는 담보를 부동산에 설정을 했고, 요거는 그냥 일반 채권자예요. 담보물권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담보물권이 우선이기는 한데,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상속 채권자가 우선인데, 이걸 도대체 누구를 우선을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런데 법 제도 취지상으로는 상속 채권자가 우선인 것 같은데, 이걸 우선하라는 법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법 제도 취지는 그런데 그 조문에 이 상속 채권자를 우선을 해라는 법 조문이 없고, 또 그나마 한정승인을 이게 공시라도 되면은 이게 좀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공시제도도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담보권자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기타는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제들 간의 상속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 이 한정승인 절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청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 분할 청구하면은 일거에 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중에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 이게 그 한정승인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정승인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